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하고 법등스님, 또 이경관님 들어오십시오. 예, 연락을 해보시죠. 전 들어오시네. 10분에. 예.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오주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7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법, 10페이지 수리법. 자, 합은 2나 4가 되고 20이나 40 되고 즉 짝수가 되는 거죠. 200이나 400이 됩니다. 합을 깨면 숫자가 감소하고 합을 생조하면 숫자가 증가한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충은 3의 배수입니다. 3이나 6이 된다. 충은 지출로 뜻합니다. 충의 숫자는 감소이고 합은 증가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사례를 봅니다. 2008년 1월 7일 15시 25분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확정하려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해, 개축, 병오, 병신, 경인 이런 경우에 실제 시와 분에 인신이 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하게 나와서 실제 여기서 인신이 충하는데 신금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재가 됩니다. 재성이 됩니다. 병에 대해서 재성이고 하늘에 있는 경금하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서 이렇게 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인과 신은 충하는 관계로 해서 실제 6억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다 모두 달아나게 될 판이다. 투자를 잘못한 그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그 중에서 보면 병오가 급제가 떠서 급제가 떠 있으면 굉장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급제는 돈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나 대상인 병호 즉 나와 상대되는 사람 일간과 상대되는 사람이 우리 일지를 상대라 그래요. 상대가 내 돈을 다 털어서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지지의 위치에 따른 순서를 보게 되면 지지가 자는 1, 축은 2 그렇게 해서 자에서 시작할 때 자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4가 6이고 5가 7이고 여기서 6가 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술해는 더불어 12후 숫자는 10까지로 정해서 10, 술로 10 해도 10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거꾸로 인에서부터 자에서 1을 두나 인에서 1로 두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보통 보면 1, 2, 3을 4, 5, 4, 5, 6을 7, 8, 9를 똑같습니다. 대신에 술을 우리가 풀어보면 해가 10이 되고 다축은 덤으로 똑같이 10이 되는 겁니다. 인에서 6까지가 음력 월로 치면은 음력 월수 플러스 2가 되죠. 음력 월수 플러스 2. 해는 무조건 10이다. 술은 9와 10이 되고 자는 1과 10이 되고 축은 2와 10이 된다. 수리에 관련된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격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지의 간격에 따른 숫자다. 자와 축은 자축은 붙었잖아요. 자, 자에서 시작하면 자 한 칸 띄는 거예요. 그러면 자 1. 축에서 축진은 축인묘진 이렇게 해서 축을 빼고 자기 거 빼고 인묘진하면 3위에 속하고 인에서 볼 때는 자기 인 빼고 묘진사오 미신하면 6이 됩니다. 묘에서 자로 갈 때에는 묘에서 묘를 빼고 자는 묘 다음에는 뭐예요? 인묘진 사 묘 다음에 묘진 자에서 볼 때는 자축인이니까 자 빼고
축, 인묘, 사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67페이지에 지나서 격의법 67페이지 지나서 68페이지 격의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오와 진 사이는 진사오입니다. 진사오. 진사오하면 자기 자신 진은 빼고 사오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빼고 두 개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이요. 사에서 술까지는 사 자기 빼고 사 빼고 사답이 오잖아요. 오미 신유술 5개 됩니다. 오에서 이는 오 빼고 오를 빼고 난 다음에 미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게 인에서부터 거꾸로 해요. 인에서 인 빼고 인 묘진 사오 네 번째입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간다. 자미는 5칸인데 미에서부터 가요. 미에서부터 미 빼고 신유술해자 5번 이렇게 신유술해자 5번입니다. 이런 요령으로 전부 다 뭐냐면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뜻합니다. 요령은 일지에서 다른 지지를 대입할 때 가까운 단위를 대입을 해가고 손가락 구분으로 보아서 순으로 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짚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 요령은 자기 자신은 짚지 않는다는 거. 자기 자신은 빼고 계산을 해가면 반대로 6이 넘어가면 안 돼요. 6이 최고니까. 그래서 6이 넘으면 반대로 돌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격의법이라 서로 사이가 벌어나는 건데 이런 케이스를 다음에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공장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런 걸 할 때 좀 설명을 밑에 봅니다. 실제 이제 병인과 신금이 있는데 집터를 보면서 집의 환경을 질문할 때 나온 건인데 인과 신은 서로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럼 얼마나 떨어졌냐면 간격이 6이 나옵니다. 인에서부터 인 빼고 묘 인에서 인 빼고 묘 진 사 오 미 신 자 1 2 3 4 5 6이 됩니다. 그렇죠? 6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인에서부터 6까지가 6이 되고 6이 되는데 3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60m 아니면 600m 사이. 거리가 그럴 때 여기 격의법이라는 걸 쓴다. 격의법 쓰는 것은 60m나 600m를 쓸 때 여기 분명하게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격의법 할 때 6개의 차이가 됩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걸 볼 때 주로 공간적인 개념에서 활용을 할 때 격의법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하는 아까 위에서 쭉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지리 순서로서 격의법을 했고 그 위에 보면 충에서 볼 때 충은 36배수라 그랬죠. 그러면 4는 2,4배수. 여기서 이제 인신충이 36배수니까 3이나 6, 즉 6억을 투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렇듯이 수리법은 그렇게 이제 사용할 때 가는 것이고 나머지 지지의 위치에 따른 수입 대입 이런 것들도 어느 쪽에서 시작할 때 어느 쪽이 끝나느냐 할 때 따져주는 겁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번 시간에 지형적인 판단을 하는 법에 대해서 요거는 물상법을 많이 참고하는 건데 병화는 밝음을 뜻하고요. 종교기관이나 사찰, 교회를 뜻합니다. 밝음이고 병원은 화가 두 개 중첩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찰, 큰 규모의 교회를 보는 겁니다. 병자는 병인 자가이기 때문에 좀 작은 규모다. 병호가 왜 큰 종교기관인지는 병원은 밝음의 극치다. 그래서 밝음의 극치는 밝음을 전해주는 곳이니까 교회는 아니느냐. 종교기관이다. 신령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비는 어떤 것이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거, 전봇대 같은 거 큰 나무로 돼서 가비네라고 얼면은 작은 나무가 밀집 쭉 돼 있는 경우에 작은 나무가 감목이 쭉 있는 경우는 아니면은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 가빈 얼묘가 함께 동시에 있으면은
공원에 숲이나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된다. 오행을 원질로 볼 때 나무, 목은 나무로 보고, 불은 화는 불로 보고, 토는 흙으로 보고, 금은 바위나 산을 보면 되면, 금 바위, 특히 바위산. 물은 수지요. 그리고 이걸 보고 십성의 상징을 대입해서 보면 되는데, 방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008년도 1월 7일 날 15시 25분에 찾아온 사람이 자기 집 환경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정해, 대축, 병호, 병신, 경인이란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할까하면 일간은 후방, 정후방을 말하고 일지는 정면을 말합니다. 일지. 그리고 연월은 좌측을 말하고 시부는 우측을 말하는데 월은 좌측 45도 후방을 말합니다. 월간은. 연간은 좌측 45도 90도 후방. 시간은 우측 45도 후면을 말하고 그리고 부는 우측 90도 후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병호 지지는 월지는 좌측 45도 전방, 그 다음에 연지는 90도 좌측 전방, 그리고 시지는 45도 우측 전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지는 90도 우측 전방, 이렇게 방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병호라 하는 것은 밝음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 굉장히 밝은 교회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지금 왼쪽에서 비스듬하게 왼쪽 45도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화. 왼쪽 45도의 수가 있고 또 90도까지 해가 있어가지고 비스듬하게 계속 해로 지금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 걸을 수가 있다. 자기 주위에 좌측편에 하천과 저수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우측에는 봤더니 바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숲도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설명하면 됩니다. 이 집 왼쪽에는 고로 습기가 많고 오른쪽에는 양명하더라. 그래서 수기가 있는 이쪽에는 좀 집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집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가치가 좀 떨어질 가치가 있다. 오른쪽에 신금은 바위나 낮은 건물 또는 신금 안에 밭정자로 쓰게 되면 입구자가 방이 나오니까 다세대 주택 또는 뭐 작은 아파트, 신금은 작은 아파트로도 볼 수, 바위도 볼 수 있는데 작은 아파트나 이런 걸 볼 수 있다. 신금을 아래 위에 대가리를 떼고 머리를 떼고 꼬리를 떼고 나면 밭전자가 나옵니다. 밭전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그 방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뭘 보려면 이 오주를 통해서 공간도 보고 시간도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10만 보이면 이렇게 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이할 때 형기입니다. 어떨 때 봤더니 병화가 내 눈에는 이상하게 종교로 안 보이고 뭐 엄청나게 큰 건물로 보였다. 크다는 모습 건물로 보였다. 이렇게 보면 그 큰 건물로 내가 판단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나타났던 것이 현기라는 겁니다. 자기의 느낌, 현기. 그래서 이 오주는 때에 따라서는 글자가 뜻하는 것도 있지만 글자 바탕 위에서 설령 내가 잘못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책에 준 대로 잘못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그것이 현기다. 그날의 조지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음은 입신이다. 점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의 경계에 들어간다. 간지조차도 걱정스럽고 간지로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보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입신의 경지다 이렇게 합니다. 백안소린자. 백안소린자는 이제 딱
모든 것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딱 막아두면 폐간 소리를 해요. 굴을 갖다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대만의 절정 고수인 사형거사라는 사람과 광명거사가 있었는데, 사형거사의 팔자 설천기란 그 중건 서문에 보면, 나는 신계의 인연으로 영적인 일을 하게 되었으니 우편이나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모두 멈추려고 한다. 그러니 삼가 깊은 양해를 바란다. 아울러서 팔자학의 강의에 대한 인연도 모두, 이게 무도가요. 모두 마쳤어. 이제 팔자 인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마쳤으니 이 책들로 기초 지식을 쌓아서 더욱 연구하기 바란다.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강의하고 있는 정인선님도 언젠가는 이 사형거사나 이런 것, 그 적서로 다 놓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탁 놔버리고 이제 전혀 이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전까지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공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님이 언제까지나 이것을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인연되어진 분들이라도 이 공부를 할수록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술토는 굉장히 넓은 땅을 말해요. 광장. 대신에 미토는 좁은 공터. 무술이 합쳐져 있다 이러면은 최소한도 10m가 넘는 큰 대로에 요새가 6차선 정도 되는 거예요. 기미는 좁은 골목길 3m 전후에 소방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런 걸 말한다. 근데 오주를 봤더니 토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그럼 그는 현재 광활한 대지 위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상적인 오주를 보게 되면 공간을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주를 보고 그분의 의뢰자의 조상 묘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와 연관성, 오주와 사주는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상황을 위주로 살펴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신, 신유, 기해, 기사, 지금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몇 페이지냐면 71페이지에 있는 공부합니다. 무신, 신유, 기해,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기해니까 해는 뭐예요? 해는 정제죠, 정제. 그리고 신유는 보다시피 식신이에요. 이 사주는 식신하고 재성이 많이 보였더라. 물론 뭐 인수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주를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주를 봤는데, 보세요. 오주가 정해, 기후, 경술, 병술, 임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연이 신약 사주의 무자 세운의 재물이 궁핍한 경우고, 여긴 좀 상당히 오주하고 사주가 안 맞네요. 설명하고 무자년인데 여기는 정해년이 되어 있어요. 무자 다음에 정해인가? 무자정해. 실질적으로 07년이 무자년인가 정축년인가 한번 두드려 보겠어요? 요건 일단은요 무자년이 아니고 정해년으로 정해년 고치겠습니다. 정해년. 정해되어 있어요? 책에도 정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고치겠습니다. 이거 정해라고 고쳐놔야 맞겠습니다. 자, 정해년 세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 재물이 매우 궁핍해요. 재물은 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목이 사주 있나요? 오주에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궁핍한 상태다. 오주계의 경금이 토고의 태양으로 어디론가 분출해 가는데 이 강한 토를 제어하려면 목이 있어야 하는데
사주의 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것이 목은 여기서는 재성을 뜻합니다. 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평간병화는 경금에 매우 부담이 된다. 그렇습니다. 또 재물을 미래에 취할 방법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임수의 뿌리인 진, 임수의 뿌리는 진이 하나 있어요. 이 진이 임수의 뿌리가 임수의 뿌리가 진이죠. 진이 뿌리에 수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 진톡에 있는데 근데 진술이 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물의 상황을 위주로 살펴보는데 그 당시 오주가 매우 재물이 약한 사주고 근데 사주를 봐도 사해충 때리가 있어. 사해충. 그래서 굉장하게 강한 키토가 강하고 토가 강한데 사해충 맞아가지고 해수가 지금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서 상당하게 재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주가 인성용신을 재성으로 극한다.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용신을 재성이 그걸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제극인 사주라고요. 제극인. 제극인이라고 표현해요. 재성이 극한다. 뭘 극해요? 인성을 극한다. 제극인. 인사는 인성이에요. 인성. 제극인. 네. 제극인 사주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항상 재성이 지미요 부담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으면은 명예가 실추가 되기 쉽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유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유운은 사실 세운이에요. 세운. 또 그래서 세운만 떠나니 월운, 시운, 시간, 일운 여기까지 유운은 다른 말로 해서 유운은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적어 드리면은 유운은 뭐라고? 자, 연운, 세운이라고 하죠. 연운, 딱 월운, 또 뭐예요? 일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유운이라 흐르는 운이 있죠. 자, 어저께에서도 이 흐름을 따집니다. 유원과 유월이라는 것은 뭐 월운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의 가부는 어저께의 원국에서 결정을 됩니다. 근데 시기를 논할 때는 유운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08년 5월 4일 14시 56분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 합격운을 물었어요. 자, 이거 잘 봅니다. 자, 무자년에 병진, 갑진, 신미, 기해인데 이 갑진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찾아와서 신금은 정관이 떴잖아요. 그게 공무원 시험 합격운을 물었다면 시간 금운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봤으면은 연을 묻지 않고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그냥 갑목에 신금이 있으니까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이 떴으니까 뭐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 왜? 토가 토생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자년에 가능한가 이런 물어 무자년에 가능한가 물으면 또 다른 무자년에 가능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또 다르다. 왜? 무자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무자년 자체에 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일주 빼고는 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자가 합격하겠는가 하고 물었다면 그거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되는데 질문자가 올해 합격하겠다. 올해. 요 질문이 참 올해 합격하겠는가 묻지 않았다면 올해 시험 합격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다음과 같이 질문자가 올해 합격하겠는가 물었다면은 올해는 어렵다 이런 것이다. 왜? 이것이 바로 점의 조지입니다. 왜? 묻는 내용이 이 달에 합격하겠습니까? 묻는 거고 내년에 합격해서 그냥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묻는 거하고는 아주 그게 이제 천양지차이다. 올해라는 말을 하면 연운에 대입하게 되고, 연으로 봤을 때 무자에는 간목을 볼 때 무자에가 신금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일주 간목을 볼 때 올해는 무자단 말이야. 무자의 간목을 볼 때 뭐가 보였단 말이야? 간성이 안 보였단 말이야. 올해 만약에 신유 같으면 올해가 만약에 신미? 되겠습니다. 왜? 올해는 신미니까 신금은 간이고 미가 또 도와주잖아요. 신축이라면 되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달하면 또 병진으로 봐야 돼. 알겠습니까? 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시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된다는 것은 신금이 미래에 떴잖아요. 근데 올해를 물어보면 무자의 신금이 없다는 거예요. 월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묻는 거를 잘 보고 그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주는 몇 월이 좋겠는가 이래 물어보면 월을 살펴야 된다. 월. 알겠죠? 몇 월이 좋겠습니까? 물으면 월론을 살펴라. 젊게 주인공이 질문이 근데 합격하겠습니까? 물으면은 그래 합격하겠어요. 그건 기축년을 보고 그 다음에 경인년을 보기 때문에 경인년에는 정관이 아니라 평관이잖아요. 평관은 별 재미가 없다. 예. 그래서 아무튼 3년 후에라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는 참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자, 유운은 유운월. 자, 유운월입니다. 월. 이걸 갖다 유월이라는데 이걸 월운으로 월운. 예. 응. 유운 안에 예. 그 유월인데 유운 안에 유년도 있고 유월도 있고 또 유일도 있으니까 유운 안에 그냥 이건 월로 따져준 거예요. 월운이다 말. 그는 미래에서 12개월까지 따져보는 거라. 즉 집 나간 애가 지금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하면 이건 일로 볼 수도 있고 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달 오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일로 봐서도 며칠 날 오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점괘를 얻은 것이 월주 병진이므로 자, 어려 봤더니 월주가 병진이죠. 병진. 보겠습니다. 월주가 병진이어서요. 병진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고쳐 놓겠습니다. 병진으로. 자, 월주가 병진이므로 여기서부터 따져가서 신유월이 들어오면 간을 놓는 겁니다. 병정, 무기, 경신. 다음에 진사, 오미, 신유. 그래서 6월이 되면 대략 9월달이 되겠죠. 양력 9월. 6월은 음력으로 8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력 9월이 되는 때 합법으로 만약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조용하게 답할 때 양력으로 한 올 9월에 기회가 한번 오는데 이때 신이 오잖아요. 정관이 오잖아요. 이때 오는데 너무 조급하게 굴으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3년 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3년을 왜 자꾸 3년 얘기합니까? 하면 신유년이 나온단 말이야. 벽에서 볼 때 연운이 이 사람이 연이 언제입니까? 무지요. 무기경신 3년 후. 알겠어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신운의 나에 가서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목 타는 소리죠. 3년 후에 강화하겠다는 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당신은 시험 운이 없어 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은 조금 운이 조금 약하긴 한데 한 3년 후에 될 때는
그때는 좀 왕운이 오네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자, 어떤 사람이 집이 임대로 언제 임대로 그래서 언제 임대가 될까요? 보통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월운으로 짚어줘라. 이때 지지를 위주로 보되 천간은 참고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월을 지지를 중심으로 보되 천간은 참고로 해라. 그러면 정유월이라면은 비가 오는데 약간 문제가 올 수 있다. 유월이니까 왜 유를 자꾸 얘기했냐면 뭐로 했을 때 병이 만약에 일자가 병으로 돼 있으면은 지지는 유가 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빌려준 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재혼의 간지가 들어와야 하므로 무자년이나 그 언제 들어왔을 때는 그건 해로 볼 수도 있어요. 해로 볼 수도 있고 또 뭐요? 재로 보니까 무자년, 무자월이 가능하겠다. 이 사례의 간목이 일간으로 볼 때는 병진정사 모기미로 월이 전개되므로 월에서 병진정사 모기미로 3개월 후에는 뭐가 되겠다?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통면을 하면 됩니다. 그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재성이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재로서 살펴봐라. 자, 유일은 일로 따져줄 때는 자, 아주 가까운 걸만 12월까지 일로 보는데 알고자 하는 일이 며칠 내에 해당되는지 경우에는 삶의 경우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일진을 대입해요. 일진. 누구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으면 이걸 다 몇 달 후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달에 지금 연락이 오냐 말라 하는데 이달에 연락해 줘야 되는 이번 달에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는데 언제쯤 오겠습니까? 일로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연락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에 연락 대상이 어른이면 인성으로 대접해라. 인성이 언제 돼? 그게 월지가 인성이 언제 되는지 봐란 말이에요. 인성이. 자녀라면 여성은 식상으로 보고 남자는 관성을 대입해가지고 관성과 식상이 돌아오는 운을 뭐를 찾아라? 일지로 가서 일지로. 일로 짚어가란 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지로 따져준다 했어요.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학습이다. 갑지대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갑술이, 을래시 이런 것이 좋겠다. 왜? 친구 사람이 갑술 같으면 술도 속에 신정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을해할 때는 해중 간목과 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대입을 보면서 친구가 전화 오겠느냐, 나간 딸이 오겠느냐, 나간 아버지가 오겠느냐 이런 걸 할 때에는 인성을 보고 아버지가 보고 이런 걸 따지라. 동성이면 비견을 봐야 되고 이성이면 급제를 봐야 되고 아버지는 재성을 봐야 되고 어머니는 뭘 봐야 돼요? 어른이면 인성을 보네. 어른이면 인성을 볼 수도 있네. 자녀는 식상과 그로 봐서 뭘 따져줘요? 지지를 따져주면 되겠다. 단지 이 외의 부분 모든 것은 조짐이다. 일진을 보는 것도 조짐이고 간지를 살펴보는 것도 조짐이다. 오늘은 뭐 날씨가 조금은 구름이 끼고 흐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조금 음산하니까 약간은 울고 싶은 충동이 있는 분이 올 수가 있겠다. 자, 날씨를 보겠습니다. 맑은 날 찾아오는 사람은 미래의 조짐이 좋을 것 같다. 우중충한 날을 찾아온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비가 내리는 날 오는 사람은 인생에서 울고 싶은 순간이다. 안개가 쫙한 날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날씨를 보고 조짐을 볼 때 상담자가 스스로 딱 느끼는 마음이에요. 상담자가 뭐 비가 올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시원하게 이번에 뭐 그냥 목마를 때 가뭄에 비가 왔으니까 이번에 일이 다 풀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건 하나 예시에 불과하다. 아침 일찍 찾아온 사람은 학업을 다투는 일이고 누군가가 사업의 확장을 물을 때는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시기를 봐라 이 말입니다. 왜?
본침이 35분이면은 사업이 지금 무르익을 때예요. 오, 괜찮겠네요. 근데 시작하는 게 이제 5분도 안 됐어. 시작이 지금 1시 5분이야. 1시 5분에 질문해서 그럼 자분이잖아. 자분. 그럼 그때 자분에 물었으니까 좀 너무 일찍네요. 좀 신중을 서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짐을 갖고 읽을 때에는 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간지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주를 안 뽑아도 시간 척 보고 난 다음에 35분 중간쯤 있다 물어서 지금 학업을 다투는 일로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금 사업장을 묻을 때에는 35분이면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왔다. 1시 5분에 물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너무 지났잖아요. 55분이잖아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때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또 다음 걸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입고 온 의상을 보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명암, 밝은 옷을 입고 왔느냐, 막 검은 옷을 입고 왔느냐, 또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왔느냐, 얼굴이 명암도 얼굴이 밝고 참 여자 같으면 그래도 또렷하게 참 눈썹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온 사람이냐, 대충 머리 그냥 머리 휘날리고 온 사람이냐, 이런 게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윤곽이 나타난다. 맞죠? 그 정신 상태를 나타난다. 특히 눈의 모습을 잘 봐라. 눈이 초점이 흐려져 있는 건지 아니면 눈에서 빛이 좀 나는지 이것도 바랍니다. 말투의 느낌도 어눌하게 막 그냥 되는지 많은지 하는 건지 말씨가 좀 또록또록하고 조리 있게 하는가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조짐이라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손이 어디 갔는지 자, 손을 이렇게 딱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자꾸만 뭐 어디 놓을지 몰라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코 맞았다가 눈 맞았다가 이런 사람은 좀 그 사람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다. 발도 막 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막 그다음에 자세도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좀 닫혀있는 상태야. 니 잘하는가 하는 거 보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많아요. 이런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 심리학적인 우리 행동심리라는 게 있어요. 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행동심리학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거철에는 그 옷 입은 거, 색깔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한다. 또 한 가지는 가족 중 항상 많이 제가 상담을 해 보는데 누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4대 고민거리가 있어요. 재물에 관한 거, 재물과 돈, 경제지요. 재물, 돈, 경제는 하나입니다. 재물에 관한 거, 직업이나 명예에 관한 거, 사랑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거, 건강 문제에 관한 거, 이 4가지가 4대 고민거리인데 이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 상담료 가서 나부터 봐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자, 자녀부터 봐주세요 하면 자녀의 진학, 취업, 건강. 남편부터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 직장이죠. 사업 아니면 남편의 바람 문제, 남편 건강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부모나 시부모는 대개 건강 문제를 물어봅니다. 남성이 상담 왔을 때는 나부터 봐주세요 하면은 현재 사업이나 취업이나 건강이나 이혼, 결혼. 자녀부터 봐주려면 자녀의 진학, 취학, 건강. 아내부터 봐주세요 하면 건 대개 아내의 건강이나 아니면 아내의 바람 문제예요. 부모 문제는 건강 문제. 이거는 비교적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문제로서 누구부터 보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좋겠고 연령별로 보면은 9세까지는 건강 양육 문제로 물어봅니다. 우리 아기가 몇 살이요 물었더니 누구부터 봐주세요 물었더니 우리 아기예요. 몇 살이요? 9살 미만에 가면은 그거는 건강 양육 문제다. 부모 상황. 10살에서 18살이라고 하면은
지금 애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머리가 좋은지, 가정 환경이 좋은지, 교우 관계를 물어보는지 적성 진로다. 19세부터 27세까지 물어봤다면 대학 진로, 진로 적성, 이성 교제. 28세부터 36세까지 물어봤다면 이성 교제, 결혼, 대인관계, 사업, 직장, 자식 관련. 37에서 45세는 이직이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직이다. 이직, 건강, 사업, 결혼, 자식, 재산, 명예. 46세부터 54세까지는 이제 또 돈을 좀 넣기 때문에 투자 관련, 종교 관련, 법규, 권력, 명예, 건강, 자식 문제. 55세부터 63세까지는 좀 더 나아간 거지요. 돈과 취직과, 이때 취직은 재취업이에요. 재취업. 건강, 노후, 이혼, 예. 취직이니까 뒤 재취업 맞아요. 취직, 지식, 자식. 자식 문제. 네, 죄송하겠습니다. 64세부터 72세까지는 상속. 맞죠? 변화. 70대니까 스님도 이제 좀 변화를 가지려고, 예, 우리 절관계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자동적인 마음이요. 상속, 변화, 형제, 친척, 친구, 건강, 죽음 이런 게. 70, 30, 80일까지는 건강, 명예, 자식,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이번 시간에 큰 부담이 없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장 상담별 예상 문제. 1번 상담과 문제 해결.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 스스로 성공할 확률이 보통 스스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 스스로 확률할 확률이 50에서 60% 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 정도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만약에 확률이 80%면 절대 안 와요. 왜 와요? 80%면 뭐 자기가 확실히 쓰는데 안 온다. 또 안 될 것이 한 40% 미만이도 안 돈다. 그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최소한 60에서 50에서 60 사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하던 일이나 주변 인간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찾아오고요. 상담을 하고요. 또 따뜻한 격려가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격려가 받고 싶을 때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우리 법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있죠. 따뜻한 격려를 받고 온 사람이 많다. 지금 심리 상담에서는 3번 이것이 요즘 뜨는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격려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다. 물론 하던 일이나 주변 관계, 인간 관계 마음에 안 들어서 2번, 3번 같은 이 관계는 심리 치료로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동방불교대학 과정에 금요일날 오후 강의에는 심리학으로 심리학 과정을 한다. 불교 심리학, 불교 심리 상담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침 오전반에는 지금 똑같이 사주 심리 강의를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주와 오주를 함께 이렇게 해 나가고 오후에는 바로 불교 심리와 관련돼서 지금 왜냐하면 이 시대가 심리 상담이 뜨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내년도에 스님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 답변의 기본 방향을 보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되었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조심하거나 뒤로 미루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사업을 갖다가 막 하고 특히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면 될 줄 알고 막 오거든. 그런 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10개의 10년 안에 10개의 회사가 생존할 확률이 1개 내에서 2개밖에 안 돼요. 10년 안에. 5년 같으면은 한 2개, 3개는 정도는 성공을 하는데 나머지 5개에서 6, 7개는 다 사라진다는 거. 그렇게 얼마나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도 기본 상담도 조심하거나 가급적이면 좀 더 경험과 자신의 역량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나 마음이 급하고 쫓아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미 다른 시장에 다 들어가는 사람은 돈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 의뢰자는 긍정적인 말을 원해요. 제발 좀 스님 되는 거지요? 맞는 거죠? 계속 물어봐. 그런데 우리 상담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대화할 수 없고, 물론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조금 더 역량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역량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쉬거나 여행을 하거나 공부나 기도를 하게 한다. 역량이 부족한 자는 뭐냐, 오주를 봤더니 아까처럼 처음 천간에 뭐 그냥 일, 연, 월, 일에 뭐 전부 다 식재갈이 확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좀 쉬게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공부나 기도를 하게 하거나 급격한 확장이나 변화를 미루도록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상담 방법 기본 방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 역량이 지나치게 강한 자가 있어요. 봤더니 전부 신강에 이런 경우도 또 어떻게 되면 마음을 비우도록 해줘야 된다. 너무나 지금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권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속 문제가 어려운 일이 꼬여 있는 경우는 보통 경험상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조상님 제사가 있어요. 조상 제사. 조상님 제사나 아니면은 천도제를 이렇게 하면은 일이 풀리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 업병은 더더구나 천도제 또는 구병시식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내주면 좋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문제가 똘똘똘 뭉쳐서 풀리지 않을 때 한번 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부관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이경환 학우님은 건강 잘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